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인 겁니까? 2018년도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였던 티후아나라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남미 캐러밴이라고 해서 온두라스라든가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중남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멕시코를 횡단을 해서 미국으로 향했던 일이 있습니다.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예,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거네요. 국경을 넘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벽이 철조망 벽.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경 장벽입니다. 그래요. 예, 저길 넘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에 돌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경 장벽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어떻게 터무니없이 저런 데 돈을 쓰느냐 막 이랬던 논란이 있어서 그 대상. 예. 그럼 지금 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온두라스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분이 저 기저귀를 찰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기저귀 차기에는 좀 큰데요? 예, 저도 이 가족을 이 사진을 취재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서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이유는 먼 거리를 여행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고 해서 바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대신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거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저 엄마도 티셔츠가 저게 뭐예요? 아주 터질 것 같아요. 예, 저 티셔츠도 저 티셔츠가 되게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겨울왕국 엘사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겨울왕국. 그래서 이 사진을 취재할 때는 저는 눈치를 못 했는데 사진을 이제 마감하는 과정에서 저 티셔츠에 저도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 옷도 자기가 저걸 골라서 산 옷도 아니고 그 구호 물자로 나눠주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 사진을 취재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전 세계로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딸이 저 사진 속의 아이들만한 나이일 때 저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한 10번 정도 봤었는데 왠지 집에 있는 딸 생각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제가 3주 가까이 같이 그 여정을 해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많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교롭 정말 우연이었지만 제 사진 속에서 저 티셔츠 속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 가족들이 꿈꿨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예. 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한 장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온두라스에서부터 왔으니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다 보니 바지도 없고 티셔츠도 없고 기저귀를 차고 구호품을 입은 그 모습이 한 사진에 다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는 연기나는 게 최루탄이죠? 예, 최루탄입니다. 당시 제 사진이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언론에 게재되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진 한 장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죠. 예, 뒤로 보이는 국경의 장벽 그리고 이 앞에서 돌발적으로 데모를 하면서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국경의 반대편에 있던 미국 국경수비대가 쓴 체류탄. 이거는 장벽 너머에서 날라온 겁니다. 예,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거는 멕시코 영토고요.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수비대가 이들이 자꾸 장벽 쪽으로 접근을 해오니까 이들은 쫓기 위해서 저 하얀 체류탄 가루를 썼던 겁니다. 제가 방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멕시코 지역일 텐데 멕시코 경찰이 단속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멕시코 경찰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적극적으로 이들을 막았던 것은 국경 장벽에 있던 그 미국의 경찰. 장벽 건너편. 예, 미국의 국경 수비대였고요. 그리고 저도 가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게 저 장벽의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사진에는 아주 작게 성조기가 보이는데요. 맞아요. 맨 끝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뒤쪽이 바로 그 아주 커다란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장벽이 가까이서 보면 철로 돼 있는 그런 장벽이었는데 그 사이로 바로 건너편에 미국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손을 뻗으면 미국의 손이 닿습니다. 근데 바로 건너편에선 부유한 미국인들이 쇼핑을 잔뜩 해서 쇼핑 카트를 몰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쪽 편에선 이런 난민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아이러니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취재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또 있나요? 예, 좀 같이 보시면. 예.
이건 당시 제가 취재하던 모습인데요. 당시 김 기자예요? 예, 맞습니다. 당시 체류탄을 쏘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안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취재를 할 때는 방독면과 헬멧을 준비를 하고요. 당시 체류탄 연기를 피해서 저도 취재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동료 기자가 찍어줬던 거고요.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이 국경 장벽 허물고 미국 이러지 말고 받아줘 달라 뭐 이런 시위였던 거예요? 그게 참 복잡한데요. 원래 시작을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다가갈수록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은 깽단들이 섞여 있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고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데모였는데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저 장벽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도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죠. 수천 명이 그쪽을 따라가게 됐고요. 제가 목격했던 바로는 적극적으로 이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의 장벽 바로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체류탄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그러면 이분들하고 쭉 여정을 같이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이 뉴스가 세계적인 글로벌 뉴스였기 때문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라에 있던 저희 사진 기자들이 로테이션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3주 정도 3주. 예, 멕시코 시티에서 이 국경지대까지 약 2,500m에서 약 3,0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거리를 함께 이들과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취재를 했습니다. 일종의 난민이죠, 그러니까? 예, 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민 그룹과 함께 이동하셨다? 예. 그 차로 이동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준 차로 이동을 하고요. 취재 과정에서 함께 걸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다 보셨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진이 그 유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통과를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됐죠? 예, 그 당시에 제 사진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며칠 뒤에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보다도 제 사진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건 이들은 위험한 깽단들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사진 속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기적이 찬 깽단도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당시 이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와 또 하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이 사진이 나오면서 미국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체류탄을 쏘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저도 이 사진을 취재하고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켜서 기획 취재로 그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그 가족을 다시 찾아서 당시 저와 함께 취재했던 저희 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 제 사진 속에는 저 2명의 여자아이들 당시 4살이었는데요.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서 저 둘뿐만 아니라 저 사진에 보이는 총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던 겁니다. 다 큰 아이들도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 엄마의 계획은 마리아 메자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가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아들과 본인이 돈을 벌고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딸이 나머지 3 아이를 돌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의 기회도 주고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됐나요? 저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 사진 이후에 이 가족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 변호사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사진이 보도되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근황을 들었는데요. 이 사진은 당시에 다시 만났을 때 모습이고요. 그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요. 이야, 그래서 쌍둥이 자매. 이렇게 컸고 엄마는 지금 가족들은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데 엄마는 멕시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미국에 오게 되면 꼭 들려달라고 자기가 만든 타코를 꼭 대접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경훈 기자가 저 가족한테는 아주 은인이네요.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사진이 그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고 한 가족의 운명도 바꾸고 또 우리 김 기자 운명도 바꾸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사진으로 퓰리처상 수상 안 하셨으면 저랑 만날 일도 없었을 수 예, 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퓰리처 상이 뭐죠? 퓰리처상은 이 퓰리처라는 그 실존 인물이 있으셨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전까지는 신문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고 정당의 기관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지식인들만 그렇죠, 읽는 그런 그렇죠. 신문이었는데 예. 이 퓰리처라는 분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황색 저널리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신문 사업을 엄청나게 큰 대중적인 큰 사업으로 만드신 분인데 말년에 이 신문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상을 많은 돈을 기부하시면서 콜롬비아 대학과 함께 매년 퓰리처상이라는 기자들에게 주는 상을 만드신 겁니다. 예, 예. 거기도 분야가 몇 군데 있죠. 예, 분야가 여러 가지 있고요. 뭐 탐사 기획 보도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을 쓰는 기사에서부터 저희 사진에 그렇죠. 관한 상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